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정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아프간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첫날은 이제까지 3번 다뤘습니다. 첫날은 아프간이 이게 탈레반이 지배하던 시절, 옛날에 1990년대 탈레반이 지배하던 시절에 이미 전 세계 최대의 아편 생산국, 전 세계 최대의 대마 생산국이 된 그 마약 국가였다. 따라서 이런 마약 기반 위에서 그 미국이 군사력을 앞세워서 현대 국가를 지으려 그래? 이거는 처음부터 전략적 목표가 잘못된 거였다. 그게 이제 첫날 드린 말씀이고요. 둘째 날은 그 철수를 하더라도 질서정연하게 미국인들도 또 외국인들도 다 생명의 위협 없이 정확하게 철수가 되고,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현대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미국의 힘을 합쳐서 진짜 신심을 다해서 투쟁해온 혹은 실천해온 그런 아프간 현지인들 어떻게든 생명을 보장하고 안위를 보장할 그런 방법이 같이 강구됐어야 한다. 그게 이제 그런데 이런 것 없이 그냥 패주하듯이 그냥 붕괴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10,000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바이든 정치 생명이 굉장히 위태롭게 됐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었죠.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긴 게임이야 이게. 지정학적으로 오늘 거기에 관한 천기를 누설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두벅두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 아프간 사태에서 미국 글로벌리스트 바이든은 망했고요. 중국은 겉은 화려한데 속으로는 골병이 들었고요. 실제로 귀에서 귀까지 입에 찢어지게 웃고 있는 것은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이 승자입니다. 오늘 망한 놈, 그 다음에 겉은 화려 속은 골병인 놈, 그 다음에 웃고 있는 놈, 이 3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때 놈이라는 것은 제가 호남 사투리를 차용한 것으로서 거기 안에는 아무런 비하의 뜻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자 배울 때 그자 할 때, 그 자자 할 때 놈이라고, 놈자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래 우리말의 놈은 지금은 호남 사투리에만 그게 남아 있는데, 놈에는 그 비하의 뜻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호남 사투리에 남아 있죠.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시장 가면 요놈 얼마요? 이렇게 묻죠. 이것 얼마냐? 이것 얼마냐? 요놈 얼마냐? 자, 그러니까 제가 비하의 뜻이 없는 그 놈입니다. 이긴 놈, 망한 놈, 그 다음에 겉은 화려한데 속은 골병든 놈. 겉은 화려한데 속은 골병든 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입니다. 중국을 보면 골병들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과거의 최고의 혈맹이 70년대 누구였냐? 북한 빼고 나면 크메르루주입니다. 크메르루주.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메르루주. 그 다음에 현재 혈맹은 그럼 누구냐?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입니다. 특히 이란만 해도 자기 계산 속이 좀 달라요. 북한과 베네수엘라와 쿠바입니다. 그러면 이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건 누구냐? 아프간을 요번에 먹은 파키스탄, 요번에 아프간 먹은 건 파키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먹은 건 파키스탄입니다. 그리고 이란, 이게 줄타기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줄타기도 못할 운명이면서 팔자가 줄타기 못할 팔자인데 줄타기 해야 된다라고 부르짖다가 숨진 사람이 누구냐? 리형이고, 그 리형이가 환생한 듯이 대통령이 돼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지금 바락바락거리고 있는 게 문재인 및 그 일당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국의 지금 이
그래도 뭐 친하다 혹은 혈맹이다 하는 나라들 보면 여기서 이란을 봐도 그렇고 아프간 그렇고 탈레반의 아프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그렇고 쿠바 그렇고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혈맹이거나 친한 나라가. 이거는 뭐냐. 미국을 골지를 수 있다면 중국 자신도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지만 미국을 골지를 수만 있다면 학살자 깡패들과 태연히 손잡겠다. 중국의 행태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1970년대 크메르 루즈입니다. 크메르 루즈의 학살자는 폴 포트죠. 폴 포트는 여기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 자는 1960년대 말부터요. 중국을 드나들면서 모택동을 만나기를 뭐 수십 차례 한 자입니다. 완전히 친중파, 친모택동주의자입니다. 이 크메르 루즈, 캄보디아의 이 당시의 이름이 크메르 루즈인데 그 뜻은 뭐냐면 붉은 크메르 제국이란 소리입니다. 붉은 제국. 루즈는 이제 그거죠. 저기 프랑스 말에서 온 말이죠. 왜냐면 거기가 원래 프랑스에서 지배를 받던 데니까 인도차이나니까. 루즈는 영어로 레드고요. 크메르는 제국입니다. 11세기에 메콩 델타, 지금 호치민시티, 옛날 이름으로 사이공이 사이공이 있는 그 비옥한 곳, 메콩 델타에서부터 캄보디아까지 다 아우르는 거대 제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크메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크메르 루즈 하면 우리말로 이렇게 옮기면은 붉은 대고구려. 북한 고구려 뭐 만주, 고조선 이런 거 좋아하죠? 북한 가면. 붉은 고조선, 붉은 대고구려, 붉은 대조선. 그런 느낌을 주는 이 말이에요. 크메르 루즈라는 게. 200만, 인구 200만을 한 3, 4년 사이에 학살했죠. 총알이 아깝다고 비닐봉지 씌워 죽이고 어린애 같으면은 들어가지고 발로 거꾸로 들어서 머리를 돌에다가 휘둘러 가지고 머리를 부서져 죽이고 뭐 이런 피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해당할 겁니다. 한 200만 되면. 북한, 북한, 중국의 가장 오래된 혈맹이죠. 북한은 이제 약을 올렸죠. 언제까지 약을 올렸냐. 소련이 망할 때까지. 주체 외교. 그 주체 외교라는 게 뭐냐. 중국과 소련 양쪽에서 삥 뜯는 겁니다. 주체적 삥 뜯기입니다. 자, 주체 외교. 보면은, 그러나, 그 다음에 중국으로 확 기울었죠.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전문가들은, 공산체제 전문가들은 최소한 600만 봅니다. 이거는 어떤 숫자냐면, 고난의 행군 때 200만에서 300만이 죽었다고 하면, 200만 잡았을 때 그러면 지난 한 70여 년 동안 400만이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매년 평균 약 6만 명이 살해되고 있는, 사실상 정치범수용소라든지 이런 데서 시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년 한 6만 명 된다는 소리예요.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아사하는 사람들 말고. 멀쩡한 미국 청년을 패서 고문 후유증으로 숨지게 만들 정도니까 이 체제의 잔혹성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게 중국에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맹방입니다. 함께 전쟁을 치르고 함께 정전협정에 서명을 한 그런 사이입니다. 이 탈레반이 이번에 최종 거사를 할 때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최종 거사가 이제 8월 뭐 14일, 15일, 16일, 14, 15, 16이 3일 만에 혹은 13, 14, 15, 16 이 3, 4일 만에 뒤집었는데요. 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펼쳐서 이 3, 4일 만에 뒤집을 때 탈레반이 최종 거사를 했을 때 이 거사하기 직전에 7월 28일 날 탈레반의 두목 압둘가니 바라다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왕위를 텐젠에서 이렇게 쎄쎄쎄 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중국이 탈레반에 대해서 탈레반 거사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재를 한 게 중국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번에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접수의 최대 수익자냐 뭐 일로 일대가 뭐 완성됐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일로 일대요. 중국과 아프간과 중국은 직접 접경 안 할 겁니다. 파키스탄이 직접 접경하고 이미 파키스탄 친중파예요. 파키스탄과 이란이 접경을 하기 때문에 이미 중국과 이란은 육로로
어영부영 연결됩니다. 근데 그 파키스탄에서 중국 넘어가는 길이요. 그게 이제 그게 뭐래? 히말라야 산맥, 뭐 힌두쿠시 산맥 뭐 이래 가지고요. 그게 사실 육로 접근이 말이 육로지. 그냥 지도상으로 땅으로 연결돼 있는 거지. 거기에 제대로 된 도로 뚫기가 장난이 아닌 그런 지역입니다. 이 탈레반의 뒷배는 파키스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언론이 잘 안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탈레반은 파키스탄 컨트롤 받는 집단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에서 야, 요번에 오사마 걔는 미국한테 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파키스탄 정보 사이드하고 미국 정보 사이드가 같이 확인해서 오사마 빈 라덴의 안가는 파키스탄에 있다. 확실한 거죠. 확실하니까 오바마가 그 알카에다 죽이는 데다가 이렇게 그 의자 옆구리에 놓고서 상황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죠. 확실하지 않은데 대통령이 그거 보고 있는 걸 어떻게 생중계합니까? 뭐 빨래로 확인하고 뭘로 확인했다. 그건 다 연막이고요. 진짜는 뭐냐면 파키스탄 정보 사이드하고 거기서 탈레반을 컨트롤하니까 탈레반 통해서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파키스탄 정보 사이드하고 미국 정보 사이드에 딜 친 겁니다. 이거. 그 얘기들 그거 안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탈레반은 파키스탄 손안에 들어있는 집단이에요. 이게. 그러면 탈레반이 아프간을 먹었다라는 얘기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먹었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표현하면 무슨 소리가 되냐. 파키스탄이 아프간 먹었다는 소리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미국이 왜 내버려뒀냐.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혹은 둘 다거나. 중국 파키스탄 동맹이 두려워서 즉 미국이 파키스탄에 압력을 넣으면 이제까지 미국이 파키스탄에 압력을 제대로 넣은 적이 없어요. 미국이 파키스탄에 압력을 넣으면 파키스탄과 중국 사이의 동맹이 급속하게 강화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이 파키스탄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평론가들이 합니다. 국제정치학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숫자로 꼽으라 그러면 수백 명 나와요. 그런데 아주 도발적인 라라 로간이라는 이제 평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딥스테이트 안에 미국 서방 약화를 겨냥한 친파키스탄 인맥이 있다. 이 자들은 클린턴 때도 작동했고 오바마 때도 작동했고 트럼프 때도 강고하게 버텼고 바이든 때는 이제 내놓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일부러 이 참사를 일으켰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간다. 왜냐? 말이 쉽지 전국 각지에 있는 그 탈레반들이 움직여가지고 카불을 향해서 들어온 건데 그게 미국 위성정보에 안 잡히냐 이거예요. 감청에 안 잡히냐 이거예요. 다 잡힌다 이거예요. 그거 그대로 방치한 거다. 그러면 이건 알고 방치한 거다 이거예요. 알고 방치하는 속성은 뭐냐? 이런 사태가 원한 거다. 왜 원했냐? 세상이 시끄러워져야 된다. 이 사람들 관점에서는. 세상이 시끄러워지면서 처음부터 그건 잘못된 거였습니다. 이러면서 그거를 턱 하고 파키스탄 품에 조용하게 내주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미국이 궁지에 몰리는 걸 연출해야 된다. 이게 라라 로간의 얘기입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혹은 음모론적인 얘기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일단 미국이 미리 알았다는 건 확실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아프간이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넓죠. 거기에서 지금 막 전국 각지에서 그냥 막 자기 통신하고 무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무장 세력들이 쫙 카불로 모이고 있는데 만나서 협의했어야 될 거고 각 지역 그 탈레반 사령관들이 파키스탄과 연락이 있었을 거고 그 라라 로간이 쭉 미국의 위성 시스템, 첩보 시스템, 인텔 시스템, 그러니까 정보 그 수집 시스템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알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조치 안 했다.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이 미국인들이 몇천 명이 갇히는 상황을 알고서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가뿐하게 아프간을 들어서 파키스탄에 넘겨주려고. 그게 라라 로간의 얘기고 저는 알고서 방치했다가 아니라 무능해서 방치했다. 책임질 놈이 없어서 아무도 조율을 안 했다요. 내 일 아닌데 지금 분위기 보면
좀 뭐 친파키스탄 친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나설 일 아닌데 이렇게 한 사람이 약 1cm 물러나고 다음 사람이 1cm 물러나고 다음 사람이 물러나고 그러면 이만한 빵꾸 뚫려버리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그런 거다. 저는 그래서 이건 리더십 부재 때문에 참사가 일어난 거다. 왜 그러냐면 알고서 방치해서 일부러 초래하기에는 정치적 데미지가 너무 커요. 자기들 자신이. 정치적으로 너무 큰 손해를 봐요. 저는 지금 거의 바이든의 정치 생명이 끝장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라라 로간의 말, 즉 딥스테이트 안에 미국 서방 약화를 겨냥한 친파키스탄 인맥이 강해서 이러한 굴욕적인 혼란 상황을 알면서도 초래토록 일부러 만들었다라는 라라 로간의 말은 너무 나간 거고, 정확히 표현하면 중국 파키스탄 동맹이 두려워서 파키스탄에 대해서 꼼지락달싹 못하는 분위기가 미국의 정보, 국방부, 정보계통, 국무부 안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고, 그걸 트럼프 때 좀 제어를 했지만 지금은 공공연하게 퍼져 있을 거다. 두 번째는 그런 분위기 아래서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태. 바이든이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가만히 마비된 것이 각 부문이 가만히 마비된 게 이런 대규모 정치 참사를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야 파키스탄이 만약에 여기 맹주야? 그러면은 도대체 왕이 바라다 이 미팅은 어떻게 이거는 해석해야 돼? 이거는 두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탈레반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큰형이니까 야 파키야 거기 너 이제 막내 먹는다며 조금 있으면 먹을 것 같잖아. 그 막내 아프 한번 나한테 보내. 그런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봐요. 혹은 또 아프 입장에선 중국이 불러준다는데 그냥 파키 그냥 저 중국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탈레반은 가요. 왜 못 가요? 중국 입장에선 야 너가 지금 거기 그 막내 동생 그 탈레반 끼고서 지금 아프간 먹는다는데 탈레반 끼고 그거 먹기 전에 나한테 보내서 한번 좀 인사 좀 시켜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에 대한 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에 대한 견제죠. 네 동생도 나한테 인사해 와야 돼. 딱 중국 그 시진핑이 좋아하는 그 대중화 질서 아니에요? 탁 들어와서 조공하고 인사하고 저희가 이번에 왕조가 바뀌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큰 정치적인 좀 변화가 있는데요. 제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중국 스타일이야. 3,500년짜리 제국.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파키스탄이 이걸 먹은 건데 파키스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김일성 주체 외교죠. 북한은 김일성주의가 아닙니다. 김일성 주체 외교가 아닙니다. 북한은 중국 앞에 넙죽 엎드려 있어요. 김일성 주체 외교는 뭐냐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 하면서 이 지역은 내 지역으로 중간 보수 놀이하겠다. 이게 김일성 주체 외교예요. 김일성 주체 외교는 따라서 한반도에선 적용할 방법이 없어요. 이 지역 보세요. 이 지역 옆은 위는 러시아고 서쪽은 중국이고요. 동쪽은 일본입니다. 여기서는 맹주할 게 없어요. 맹주를 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한반도 균형자론. 그랬다가 여기저기서 귀싸대기 맞죠. 인마 네가 한반도가 어떻게 동아시아의 균형자를 하냐. 동북아시아 허브론. 저게 뭐야. 제가 보기엔 친중, 친북에 그냥 친중, 친북, 친이슬람 이런 쪽에 왕창 기울어져 있는 문적인 교수의 그냥 거의 거짓말 주장이죠. 여기는 한국은요. 미국과 뭐 중국 사이에 줄타기 하면서 지역을 정리한다. 지역에서 내가 맹주를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여기는. 따라서 여기는 김일성 주체 외교를 할 수가 없어요. 김일성 주체 외교는 한반도에서 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제일 성공적인 케이스가 지금 파키스탄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하면서 지역 맹주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좀 웃고 지금 엄청나게 웃고 있는 자예요. 이 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골병 들어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탈레반의 아프간 접수죠. 그래서 이란, 아프간, 파키스탄 이 블락, 이아파 블락이 형성됐습니다. 이아파, 이가 아프다.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인구 무시무시합니다. 이란이 8,300만이고요. 파키스탄이 3,800만이고요. 파키스탄이 2억 1,700만입니다. 세계를 합치면 3억 3,800만. 미국 정도의 인구 규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들 좋죠. 여기가 그러니까 아리안의 본산지 아니야, 아리안. 젊었을 때의 여성 중에 제일 아름다운 여성이 이 지역 여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너무 윤곽이 커서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그 주름이 깊게 생기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마녀스러워지죠. 너무 윤곽이 크니까 젊었을 때 이 초록색 에메랄드빛 눈 반짝반짝하고 윤곽 큼직큼직하고 남자도 제일 멋있죠. 남자도 멋있어요. 저는 전 세계 사람 중에 이 젊은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기준으로 제일 품위 있고 멋있게 생긴 사람들이 어디냐? 저는 이 지역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라니안들, 그러니까 페르시죠. 페르시라고 표현하고요. 다른 말로는 속드라고 SOGD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페르시 중에 서남아시아로 간 쪽을 속드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무튼 페르시, 그러니까 페르시아인들. 이게 페르시아인들이에요.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공주할 때 그 페르시아가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란, 아프간, 파키스탄, 과거 페르시아를 구성했던 핵심 세력, 핵심 그 이라니안들, 아리안들, 아리안의 세 나라가 뭉친 겁니다. 이아파가. 이번에 그게 완성된 겁니다. 이게 완성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혼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혼란돼서 저 바이든 치매고 저거 반응 못해. 저거 중국의 약점도 많이 잡혀 있어. 일 저지르면 돼. 간이 부은 거예요. 중국 간이 부어 있고 이 지역 이아파 간 부어 있고 러시아 간 부어 있고 이자들의 간 부은 행태가 계속 반복되다가 드디어는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접수까지 나온 거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작용이 없냐?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 반작용 저는 중장기적 결과라고 보는데 미국은 MTR 동맹에 의해서 미국이 접수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에 걸쳐서 미국 정치 문화가 완전히 180도 바뀔 겁니다. 정상화될 겁니다. 지금 이미 진행 중이고요. 물밑에서는 그 가시적 첫 결과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나타날 겁니다. 중간선거에서 하원에서 MTR 동맹, 즉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 동맹이 압승할 거고요. 상원도 상당히 많이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상하 양원을 전부 MTR 동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 거고요. 주지사 압승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운 밸런 내려가서 주 아래 여러 직급 여러 직위들 선출직들 거기 다 압승할 겁니다. 내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보스화가 진행될 겁니다. 유럽의 보스화를 이끄는 거는 지금 프랑스에서도 그런 현상, 덴마크에서도 그런 현상, 뭐 북구에서도 현상, 영국에서도 현상 다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제일 먼저 이끌고 있는 건 확실하게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이끌고 있는 데는 4개 나라. V4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왜 V가 붙었는지 제가 나중에 조사해서 말씀드릴게요. 폴란드, 그 다음에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5개 꼽으면 북이탈리까지. 거기가 완전히 몰빵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보스화가 진행될 거고요. 유럽은. 그 다음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일본,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의 보스화가 진행될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국은 어떻게 이제 포지셔닝 할 거냐, 한국은. 저는 한국은 궁극적으로 이 보스 진영에 합류할 거라고 봅니다. 한국은.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중국이 속빈강정이 된 거예요. 지금 중국의 우방 중에 제일 큰 블락이 인구 3억 3,800짜리 이아파 블락입니다.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블락. 근데 여기는
중국이 이렇게 지시한다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지시한다고 저렇게 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특히 파키스탄이 이번에 잡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파키스탄과 이란은 무지하게 친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란의 아야툴라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란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또라이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70~80% 나올 겁니다. 파키스탄이요? 여론조사하면 70~80% 이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예요. 파키스탄 그 정도로 망가져 있어요. 굉장히 깊게 망가져 있는데요, 파키스탄.